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9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현재 조선닷컴의 머리 기사는 문 또 청와대 이전 목리 100년 대계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게 소통인가, 이게 머리 기사입니다. 문 청와대 이전 목리 땡땡땡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100년 대계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게 소통인가, 따옴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리라고 그랬어요. 목리라는 것은 억지를 부린다는 이야기죠. 목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이 무리다, 졸속이다, 안보 공백이 있다, 경호상 문제가 있다, 국민 토론 없이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것을 조선일보는 목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견해입니다. 보통 객관적인 보도기사에서 보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목리다, 억지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보도기사의 문법은 아닙니다. 여기 목리를 빼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설에서는 목리라고 해도 됩니다. 이건 보도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목리가 맞느냐?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 중에 옳은 거는 옳은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문재인이 밉다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말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반대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조선일보가 윤석열이 하는 모든 것은 잘하는 것이다, 심지어 졸속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이전도 잘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판단 기준은 이게 사실이 아니고 누구 편을 좋아하느냐, 진영 논리에 입각한 표현입니다. 지금 수렁으로 더욱 깊게 빠지고 있는 이 청와대 이전의 무리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아니고, 문재인 세력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보수 세력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고, 그때 앞장서야 될 언론이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만 제정신을 차렸으면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윤석열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오기를 부리는 것을 조선일보가 들어서 막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도 살리고 한국 보수 세력도 살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조선일보는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이전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비판을 해버리니까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제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걸 방해하는 문재인 세력은 잘못되었다, 완전히 객관성을 상실하고 진영 논리로 가버렸습니다.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 보수 세력이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잘 되었느냐? 반대로 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최악이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오히려 기고만장하고, 그것 때문에 금수완박을 비판하는데 논리적 허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문 또 청와대 이전 목리, 그 밑에 기사가 이겁니다. 문 집무실 이전 여론 수렴도 안 해 비판해 검사들 금수완박은 그럼 여론조사 여론 수렴했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답니다. 또 그 밑에 국힘 집무실 이전 선거 금수완박 2주 만에 해치우는 정당이. 그런데 요런 논법은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다는 논법이니까 이거는
공범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사 다 국민의힘도 검사들도 검수완박도 문제고 성급한 용선 이전도 문제다. 양쪽이 다 문제다 하는 걸 가지고 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논리 싸움에서는 검수완박도 논리 싸움에서는 졌고 용산 이전도 논리 싸움에서는 졌다 이겁니다. 용산 이전, 청와대 이전 뭐 이름 여러 가지인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왜 보수 세력이 앞장서서 반대했어야 하느냐 하면은 그 이전과 이전하는 방식이 보수 세력이 수호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 부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청와대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74년 중에서 우파 대통령이 거기 한 74년 중에 한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 그럼 결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욕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한국 현대사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그 장소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를 했으니까 이것은 역사 부정이고 보수 비판입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고 보수 비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수 세력, 제대군인들, 성부회 같은 이런 예비역 장성들, 성우회는 아마 이름을 걸고는 그렇게 발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우회 멤버를 이루는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이런 반보수적인 용산 이전에 박수를 보냈습니까? 두 번째는 국방부, 국군을 무시했습니다. 국방부 보고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 장교단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보수 세력의 가치와는 전혀 상반된 겁니다. 보수 세력은 국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국군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높게 평가를 해서 국군을 뒷받침하고 국군을 가졌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보수 세력이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 당선인이 국군 장교단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가 아니고 많은 보수 자칭 세력이 결국 자기 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첫 단추 잘못 깼을 때 두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꿰야지. 그러면 첫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꿰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첫 단추 잘못 깨고 그 뒤에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잘못 깹니다. 그렇게 입은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 앞에 나서면은 조롱거리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의 약 60%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의 제1번이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도 계속 잘못 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옷을 확 찢어가지고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입는 게 사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한 옷을 입고 계속 돌아다니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검수완박도 문제지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 부작용도 못지않는 큰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논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은 5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공약이 나올 겁니다. 나는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또는 다른 집무실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5년짜리 청와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더구나 또 다음의 악수는 이름 짓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장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피플스 하우스라고 하자. 화이트 하우스를 본딴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의견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니 당선인이 피플스 하우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서 말릴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플스 하우스 되면은 또 한 번 단추를 잘못 깨는 거죠. 피플스 하우스는 유럽에서는 그게 좌파 단체 회원,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 노조 운동하는 사람, 뭐 커뮤니티 센터 이 정도입니다. 피플은 그게 국민이 아니고 인민입니다. 인민. 피플스 하우스를 영어로 쓰면은 한국 사람들은 고유 언어가 없어가지고 필리핀처럼 영어가 공용어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청와대 이전 백지화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결단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이 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잘못 꿰n 단추를 앞으로 계속 꿰다가는 결국 윤석열 당선인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상한 대통령 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